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키노트는 그동안 코카가 쌓은 주식 매매의 노하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고 차근차근 공부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트레이딩 종목 선정 방법 중에 하나인 섹터 분석으로 종목 발굴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주위 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죠. 네, 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카는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든 아니면 투자의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우선 선정해야 되죠. 이 종목이 우선 어떤가를 선정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매매 타이밍도 잡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종목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개요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 섹터를 이용해서 섹터를 분석해서 어떤 종목을 발굴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터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주말마다 제가 그 섹터의 그 순위를 이렇게 집계해서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다가 지금 그걸 이렇게 포스팅을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도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도주라는 말씀 드려보셨죠, 그죠? 주도 업종,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주도 재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종목이 담겨져 있는 그 군, 그러니까 뭐 업종이면 업종, 테마면 테마, 섹터라면 섹터 이렇게 이제 말들을 하는데요. 어떤 그 군에 속해 있는 그 종목이 지금 가장 핫한가? 그걸 알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그냥 단순하게 개별적인 이슈나 개별적인 재료나 뉴스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어떤 업황 사이클이라든지 또는 어떤 섹터 내 또는 업종이나 테마 내에 조금 주도할 만한 이슈가 발생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이 같이 가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종목이 움직인다. 개별적인 어떤 소스나 재료로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랫동안 가기 어렵습니다. 그 어떤 이슈가 되는 재료나 뉴스가 이렇게 롱텀으로 갈 만한 뉴스가 붙기보다는 보통 어떤 이슈가 딱 그 단기적으로 발생했던 이슈나 뉴스나 재료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 훨씬 많은데요. 그게 그렇지가 않고 업종이라든지 또는 테마라든지 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섹터 같은 그런 군단 어떤 하나의 업종 또는 테마 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섹터 이러한 하나의 군단 그러니까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한 군단에 포함되어 있고 그 군단이 함께 가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선정했던 종목, 내가 보고 있는 종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훨씬 개별적인 종목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한참 더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이런 개별 종목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 못 가고 꺼질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오히려 또 어떤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런 개별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좀 급하게 올라가는 거죠. 막 상한가 이런 식으로 어떤 테마가 갑자기 단기간 붙어서 아주 급하게 하고 다시 금방 꺼지는 그러한 형태로 이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재료나 뉴스 같은 것으로 뭐 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고 본다면 이런 군단에 속해서 같이 간다면 A라는 종목 하나가 아니라 그 군단, 그 업종이나 테마나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목들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가는 방향이 된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롱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랐던 뭐 해운주라든지 또는 뭐 항공주라든지 또는 뭐 여행 관련주들 보시면은 어느 특정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 한 종목만 많이 가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오늘 상당히 또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 관련했던 종목 중에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죠. 그죠?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원자력이라는 섹터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게 두산중공업이지 원자력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두산중공업이 크게 상승함과 함께 다른 종목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쉽게 말해서 혼자 가는 두산중공업은 혼자 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그런 개별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섹터나 테마나 업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업종 테마 섹터가 꾸준히 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이 종목 선정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그게 섹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아마 섹터라는 말은 뭐 저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뭐 정권 방송을 보신다든지 또는 뭐 유튜브나 다른 뉴스나 이런 데에 섹터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또 많이 듣게 되는 말이 테마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보통 테마나 뭐 섹터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섹터를 더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섹터와 테마는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돼요. 하지만 테마라는 말을 붙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조금 숏텀, 그러니까 좀 짧은 구간에서의 어떤 형성되어 있는 그 핵심 테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 섹터는 그런 내용이 조금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마라는 이야기할 때는 뭐 대선 테마를 뭐 말을 예를 들어서 들어본다면 뭐 정치 테마라든지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테마를 든다면 어떤 식으로 테마라는 말이 붙음으로써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의 생각을 갖게 하냐면 좀 부정적인 곧 꺼질 것 같은 잠깐 반짝하고 금방 꺼질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을 주는 좀 느낌이 많이 쓰여서 그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저는 그 테마라는 말보다는 섹터라는 말을 쓴다. 섹터라는 말을 쓴다. 뭐 섹터라는 말은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거니까요, 그죠? 여러 전체 덩어리에서 그 부분을 한 섹터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같은 개념의 뜻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 둘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업종입니다.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대부분의 정권사들이나 또 경제 연구 기관들이 이미 어느 정도의 업종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어떤 업종을 나누어서 분류를 해놨는데요. 그 업종은 그렇게 많이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업종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화장품이라고 하는 섹터를 볼 수 있는데요. 화장품이라는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종목들이 주로 어느 업종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화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이라는 업종을 놓고 본다면 그냥 말 그대로 화학을 딱 놓고 보면 상당히 다양한 내용의 종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죠? 실질적으로 기초 화학 재료를 만드는 업체도 거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화장품 같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화학적인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화장품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화학에 집어넣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화학이라는 업종이 지금 잘 간다고 했을 때 그 화학이라는 업종 내에 있는 화장품이 잘 가는 것인지 아니면 화학 재료가 잘 가는 것인지 아니면 뭐 화학에 대한 어떤 순수한 화학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가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다양한 화학에 대한 업종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을 또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섹터라는 내용으로 또 달리 말해서 테마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또 분류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업종이라는 내용과 섹터 또 달리 말해서 테마 이 두 개는 거의 같다고 보셔도 돼요. 제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 섹터라는 말을 쓰는 것 뿐이지 사실상 테마 섹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업종이라는 말과 이 테마라는 내용 또는 섹터라는 내용은 이미 정권사의 HTS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분류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자, 저는 참고로 대신정권 HTS를 사용합니다. 우선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은요. 자, 업종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아마 모든 정권사의 HTS에 보시면은 검색해 보시면 그 업종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각 업종들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본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기계 업종이 있다, 그죠? 전기 가스 업종이 있다, 의료 정밀 업종이 있다. 이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정권사가 거의 공통적으로 분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업종에 따른 차트도 보여주고 또 그 업종에 따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6월 7일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코스피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업종이 바로 기계업종입니다. 기계업종의 업종 구성 종목을 본다면 HST 엔진을 시작해서 쭉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쭉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오늘 많이 높았던 종목을 본다면 두산중공업이 27.49%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S&T에너지, 두산인프로코아, 에이프로젠 KRC 이런 식으로 쭉 우리가 솔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할 수 있어요. 등락률로도 볼 수 있고 또 가격대로도 볼 수 있고 또 종목명 순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등락률로 정렬을 많이 해서 이 기계 업종 중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뭔가? 바로 두산중공업이죠.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봐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최소한 상위 몇 개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의 어떤 차트를 보면서 또는 이 회사의 그 실적을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공부를 할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종목 선정에 앞서서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봄으로써 그 중에 좋은 종목이 내 눈에 띈다. 실적도 좋고 또 기술적으로 접근하기도 지금 적당한 위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식이죠. 업종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사에서는 업종 차트를 다 제공을 합니다. 업종 차트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도 차트가 나와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차트로 간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계업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면은 기계업종의 그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업종은 대부분 정권사들이 거의 통일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번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업종 같으면은 012가 기계업종입니다. 자, 기계업종의 차트를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고요. 내가 설정해둔 차트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업종 지수 안에 업종 차트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업종 차트는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다면 내가 세팅해 놓은 여러 가지 기술적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012라는 그 업종 코드가 있죠. 예를 들어서 001이 종합 지수죠. 201이 코스닥 지수죠. 뭐 이런 식으로 각 업종 지수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살펴보시기 원하시면은 정권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코드를 찾는 그 종목 선택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권사의 HTS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획일적으로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사용하는 HTS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지수 구성 종목 안에 코스피 업종별 안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음식료, 섬유의복, 종이, 목재화 앞에 이렇게 코드 번호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코드 번호가 있고 그 코드 안에 또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다 확인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확인해서 가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업종 지수를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업종 구성 종목들을 보면서 한 종목 특히 상위에 해당하는 등락률을 솔팅을 해서 가장 등락률이 높은 쪽의 종목들을 그날 한번 유심히 이렇게 차트를 살펴보는 그런 방법으로 업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초기에 뭐라 그랬죠? 이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류가 몇 가지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거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섹터로 가져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바로 테마입니다. 그죠? 테마, 또 다른 말로 해서 섹터인데요. 다행스럽게 이 테마라는 것도요, 정권사들이 테마를 선정하고 분류하는 업체를 고용해서, 그 업체 리서치 센터죠, 따지고 보면. 그런 리서치 센터를 통해서 테마를 계속 발굴하고 그 테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정권사들이. 그 산 정보를 우리 일반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바로 이런 HTS에다가 그 테마를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테마를 어떻게 보느냐면, 그것도 HTS상에 다 있습니다. 테마라는 HTS상에 뭐 각 회사들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테마별로 보시면은 쭉 정권사에서 테마를 분류해서 그 테마에 어떤 종목들을 넣어놨죠. 예를 들면 오늘 가장 핫한 테마가 무엇이었는지 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선이라는 테마가 가장 핫했고요. 그 전선이라는 테마 안에 가온전선, 대한전선, LS, LS전선,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류를 해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종목별로 지금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고, 간단한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정권사에서 구성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 중에서 특별히 좀 강한 어떤 시세를 보인 테마는 오늘 장 끝나고 이렇게 한 번씩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보기 어려우면 최소 상위 5개 정도의 테마의 상승률들을 확인해 가면서, 또는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신전 같은 경우에는 뭐 2일 전, 3일 전, 4일 전, 5일 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5일 안에 가장 핫한 테마가 뭐였냐, 전선, 두 번째가 기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면 분명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섹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큰 화학 안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걸 세분화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죠? 종이 목재라는 업종 안에 보면은 종이 목재 업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종이 목재 안에도 제지 골판지라는 섹터가 따로 분류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대신에서도 제지 골판지라는 이런 내용을 지금 종목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죠. 이런 식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종군으로 가자면 이게 종이 목재라는 업종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이 목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이도 포함되어 있지만 목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어떤 섹터, 종이에 대한 관련된 제지에 관련된 섹터가 지금 핫한 건데 괜히 목재까지 우리가 덜쳐보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가 세분화되면 세분화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권사들이 뭐 거의 대부분의 정권사들이 비슷한 수준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핫한 테마가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연구기관에서, 리서치 기관에서 거기에 그 테마와 가장 적합한 종목들을 빨리 찾아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하고 정권사에 알려주고, 정권사는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테마 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정말 우리나라 HTS는요, 정말 고급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 정보를 얻으려면요, 이 미국 같은 곳에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정보를 구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주는 거는 뭐냐, 크게 뭐 섹터가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확인할 수 있지만, 거기에 세세하게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돈을 이렇게 월 구독료처럼 내어야만 그런 정보를, 고급 정보를 계속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HTS에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무료로 포함되어 있다. 정말 대단한 정보들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마까지, 그러니까 업종하고 테마에 대한 아마 그 차이점은 조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테마도, 그러니까 제가 다른 말로 섹터라고 한다. 섹터라고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대선 테마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대선 테마 중에 뭐 윤석열 관련주 이렇게 하면 쫙 나와요. 인터넷에 치기만 하면 그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가서, 그죠?
윤석열 뭐 관련주, 윤석열 테마주 이런 거 하면 쫙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뭐 각 개인의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거기 안에 어떤 종목이 윤석열하고 관련이 있을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선거 테마주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이렇게 통해서 가겠지만 워낙 등락률이 왔다 갔다 심하고 어떻게 보면 실체도 없는 것도 너무 많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테마라는 말을 잘 쓰기보다는 그냥 섹터다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이 테마라고 하는 것 또한 조금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리서치 연구기관 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HTS에서 이렇게 차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업종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지를 대충이라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만 지금 테마는 그런 차트를 지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그 테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야 당연히 이런 차트가 지원이 되지만 그 전선이라는 테마 그 자체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하게 차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업종은 차트가 제공되는데 이런 테마는 제공되는 증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전선이라고 하는 테마가 어떤 추세로 움직이고 있냐를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지 않죠. 그게 정말 하나의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선이라는 게 요 며칠 동안은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요 며칠 동안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금 장기간 차트, 60일 차트, 뭐 120일 차트, 1년 차트, 5년 차트를 보고 싶은데 그 차트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카는 뭘 사용하느냐? 개인적으로 따로 그 테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매주 이 데이터들을 업데이트 시켜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 드리는데요. 이러한 섹터들을 저는 약 한 140, 150 군데의 섹터로 나눠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 섹터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데이터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해운 업종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가 넣어놓은 게 있는 게 IT 대형 업종, 그러니까 업종이 아니죠, 섹터죠. IT 대형 업종에는 이런 식으로 9개의 종목을 제가 넣고 관리를 하죠. 그래서 매주 이 종목들의 등락률,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 그나마 누가 제일 잘 나가냐. 현재로서는 LG전자 가장 잘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죠. 이것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 중에서 52주 저가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은 1년 내에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그러니까 52주 내에 가장 저점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LG전자거든요. 현재 오늘 날짜로 164.96% 이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LG전자가. LG 디스플레이는 131%, 제일 적은 것은 삼성 SDS죠. 21.22%. 이런 식으로 제가 순위를 정해서 각 섹터별로 해당하는 종목들을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좀 섹터가 큰 거 5G 같은 경우는 39 종목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LED 소재 부품 땅 같은 경우에는 21 종목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부 다 각각의 내용이 순위가 매겨지고 있죠. 52주 대비 현재 몇 퍼센트 정도 올랐냐. 많이 올란 종목을 1등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OLED 소재 부품 단에는 이녹스라는 종목이 1위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쿼카는 네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치는데 우리 같은 일반 주린이라든지 또는 그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가 저만이 섹터에 차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서 그래서 저는 결국 하나하나 이런 테마 하나하나마다 순위를 가지고 매기고 있을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류 소재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간에 지금 두 번째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류 소재 같은 것을
차트를 볼 수 있게끔. 물론 캔들봉으로는 제가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 왜냐면 이건 뭐 고가 저가를 탁 만들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냥 선 차트로 가고 있지만, 선 차트로만 봐도 충분히 추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죠? 추세만 파악해도 지금 이게 추세가 시작되는구나, 추세가 지금 거의 끝나고 다시 추세가 꺾어져서 떨어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추세만 파악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의류 소재라는 섹터가 현재 추세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지금 고점을 또 오늘 또 돌파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세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더라도, 여기 밑에 있는 것은 코스피, 그 밑에 있는 것은 코스닥이죠. 그런 식으로 추세만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나와도 벌써 크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시작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영상을 보시고 힌트를 얻으셔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면 됩니다. 구축해서 특히 뭐 엑셀이라든지 조금 프로그래밍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뭐 차트 정도 넣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니잖아요. 엑셀을 잘 다루시는 분들에게는. 뭐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뭐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의 어프로치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코카 영상을 쭉 보시면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런 테마 작업 분류를 해서, 섹터 작업 분류를 해서 게시판에 올리고, 또 제 영상 중간중간에 어떤 섹터가 더 좋은지를 또 영상상에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단 참조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지만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신 분들은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 오늘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섹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자, 지금 이 섹터도 저는 145개 섹터도 때로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145군데 섹터를 가지고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된 종목을 한 1,400 종목 정도를 넣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 종목을 또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제 욕심에는 이보다 더 자잘하게 섹터를 나누어서 그 섹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가 매일 점검하는 종목 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ek터를 지금 총 140개에서 216개의 섹터로 나누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노랗게 칠해놓은 건 제가 그 데이터를 지금 구축을 완료한 거고요. 지금 아직 한 100은 안 되면 한 7, 80종 업종 섹터를 제가 아직도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거 벌써 한 지가 제가 한 2달 정도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 달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후면 여러분들에게 더 세세하게 세분화된, 지금의 섹터보다도 더 세세하게 세분화된 섹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코카 영상을 통해서 더 좋은 섹터들을, 지금 이제 이 섹터보다 더 분류가 잘 되어 있는 섹터를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섹터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면, 지금 새로 구축하고 있는 섹터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네이버 테마라고 적혀 있죠. 네이버 테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종합 상사라는 섹터다. 종합 상사라는 섹터라 이렇게 한다면, 자, 종합 상사라는 섹터는 제가 지금 7종목을 지금 넣어두고 있거든요. 이 7종목은 코카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 상사 섹터에 어떤 테마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정말 좋은 팁 하나 드리자면 바로 여기도 힌트가 있죠. 네이버 테마.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145군데의 테마보다 더 세밀한 테마를 발견했는데, 그거 어디서 발견했느냐? 바로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금융입니다. 우리가 뭐 포털에서 지금 상당히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이버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셔서 국내 정시로 들어가세요. 국내 정시로 들어가시면은 업종별 시세도 잘 나와 있고요. 업종별 시세도 잘 나와 있고 테마별 시세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업종별 시세를 보시면은 네이버가 자기들 나름대로 리서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업종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업종을 분류해놨죠. 업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업종이 많지가 않고, 그러니까 조금 폭넓은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걸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업종보다는 저는 테마를 봅니다. 테마를
들어가시면 테마별 시세 들어가시면 여기에 테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페이지 정도. 이게 총 한 220군데에 220 종류의 섹터로 나눠집니다. 220 종류의 테마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맨 앞으로 가서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최근 3일 등락률 평균이라는 것으로 정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일 대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오늘 좋은 거죠. 오늘 가장 뭐가 좋았느냐? 원자력 발전소 해체, 원자력 전력 설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1, 2, 3위를 차지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원자력 발전소 해체, 원자력 발전 전력 설비라고 하는 이 섹터 들어가 보시면 거의 비슷비슷한 종목들이 많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원자력 발전소 해체의 가장 주도주가 BHI고 우리기술이었거든요. 원자력 발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서전기전, 대한전선이 거기에 포함되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테마를 누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나옵니다. 종목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BHI가 왜 원자력 발전소 해체라는, 그러니까 일단 원자력 발전소 해체라는 게 무슨 의미에서의 테마인지를 여기 물음표에 갖다 대보시면 나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북한의 비핵화 기대감으로 브라브라브라 쭉 나오죠. 그 내용이. 그 다음에 BHI는 그렇다면 왜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포함되어 있느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정부 출연 과제인 사용 후 핵연료 수송 저장용기 차폐체 개발 진행 및 수행 완료. 우리 기술, 제어 개척 전문업체, 한국원자력 핵기술 중 하나인 브라브라브라. 쉽게 말해서 이 종목들의 여기 테마에 포함되어 있는 간략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상세한 건 아니지만 간략하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이 엄청나게 핫했잖아요. 그죠? 두산중공업을 가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두산중공업이 어떤 그 섹터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죠? 원자력 발전, 두산중공업, 여기 있잖아요. 그럼 두산중공업 보면 원자로 용계 제작이 가능한 단조 설비를 가진 세계적인 회사 중 하나이며 국내 첫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 1호인 UAE 원자력 발전소 주기기 공급사로 참여.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원자력 발전이라는 테마에 포함되기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저처럼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어려우신 분들, 물론 제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최소한 이 테마별 시세, 정권사 네이버의 그 페이지 안에 테마별 시세라는 것을 통해서 대충 오늘, 그죠? 또는 최근 평균 3일이라는 게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3일 동안 상승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강력한 주도의 섹터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핫한 종목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섹터다. 그럼 원자력 섹터를 보시고 거기에서 최소한 등락률 상위 5개 종목은 여러분의 관심 종목에다가 편입을 시켜두세요.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매일매일 그 종목들을 지켜봐가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면 눌림목을 이용해서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준비 과정에는 그 회사의 기업의 실적 같은 것도 확인을 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섹터로 종목을 선정하는데 첫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섹터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프, 그러니까 차트를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만 제 스스로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차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차트를 키즈 테마라고 하는 키즈 테마 내에서 코스피 대비 더 높은지, 아웃퍼폼 되는지, 언더퍼폼 되는지, 코스닥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죠? 이 같은 키즈 테마라는 테마 안에도, 섹터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같이 보면서 과연 시장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안 보이는지를 이런 차트를 봐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키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좀 힘들지만 이런 섹터
이런 테마를 계속 관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145개보다 더 세분화된 200 이상의 섹터로 나눠지는 네이버의 그 테마를 지금 제가 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한 달 후 정도 되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자세한 집계가 되기 시작하겠죠, 한 달 후부터. 그래서 그게 데이터를 쓸만하려면 최소한 지금부터 2달 또는 3달 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테마, 이 섹터를 제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내부에서 지금 선정하고 있는 이런 섹터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취합이 되고 또 하나의 데이터로서 인정받을 만큼의 정보가 누적이 돼야 되겠죠. 하루 이틀 갖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한 달 이상의 정보가 누적이 되어야만 5일선, 10일선, 20일 이동 평균도 나오게 되고 그에 대한 추세도 파악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계속 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작업입니다.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되고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하시기 힘든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걸 하실 수 없다면 제가 이 네이버에 있는 테마 상당히 좋은 고급 정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테마, 원자력 발전이라는 테마는 알겠는데 그게 어떤 종목이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바로 이 네이버의 테마별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테마를 무시하시는데요. 테마를 보지 않고 개별 종목만 쫓아다녀 갖고는 돈 안 돼요. 반드시 테마가 움직이는 강력한 테마군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가져가야지 오랫동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을 외칠 때 그 레벨업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바로 섹터, 쉽게 말해서 테마가 가고 있기 때문에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기본적인 확률은 50대 5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유리한 확률을 우리가 찾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섹터가 달려가고 있는 섹터다. 섹터에 그런 달려가고 있는 섹터에 포함된 종목이 뭔가 그것만 확인하시는 것으로 첫 번째 종목 선정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종목 선정의 시작이 그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가는지 또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실전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 것인데요. 실전 사례 제가 그러면 섹터를 하나를 골랐어요. 그 섹터의 종목을 쭉 있잖아요. 종목 중에 어떻게 해서 제가 그래도 관심 종목에 제가 등록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를 다음 시간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고 그 시간은 뭐 길지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드리고 그 다음 이제 또 종목 선정 방법을 또 한번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또 다른 그 종목 선정 방법 그리고 섹터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